한국이 연해주 일대에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한국, 일본, 중국에 수출 가능한 밀농업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일제강점기 시절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발해시대에는 우리의 땅이었기도 하는데요. 국토 전략측이 세계적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 한국과의 우호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해주 10은 러시아 모스크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서부러시아 지방과는 확연히 다른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인종적 차이가 있어서 러시아 중에서도 별도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는 국제지정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지방,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가까운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는 1920년대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박해를 받아 피난해온 유태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계통의 민족들이 다수를 차지해서 오늘날까지도 모스크바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이들 지역 주민들 중 다수는 한국과 깊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과 연해주 지방지역 정가의 협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대적인 농업기지가 만들어지고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농사시대 확보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서 톡톡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은 한국과의 교역이 없으면 사실상 경제가 마비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서방 각국과의 수입 제재를 단행한 상황이지만 한국과의 교역은 중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러시아 국민에 대한 무비자 협정 중단을 하지 않고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현지에서는 다행이다, 우리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북한처럼 완전 폐쇄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극동지방 감차카 사할린 우스리스크 일대는 한국과의 수산물 교역, 한국에서 중고품 등을 수입 달 이상의 장사로 경제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특성상 이러한 소식은 매우 다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측에서 진행되는 우스리스크 평야지대의 농업기지와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선 중국처럼 투자를 했다가 사유재산이 국가에 몰수되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벌어진 적이 없어서 이러한 자산 투자 방식의 개발 사업은 땅값이 저렴한 러시아, 특히 한국과 가까운 연해주 지방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지역은 우리 옛 선조들이 일궈온 농경지인 우스리스크 평야지대입니다. 우스리스크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도 잊혀진 선조들의 땅처럼 여겨집니다. 발해에 소비에트가 있었고 여전히 발해의 고성터들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이 옛 한국인의 터전이었다는 것을 러시아 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신한촌을 비롯해서 이곳은 전세기에 흩어진 고려인들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국 서부 지방으로 흩어져 버린 고려인들이 집단으로 우스리스크 일대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스리스크는 한국의 식량 안보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동해안에 자리 잡은 특성상 평야가 적어야 할 지역이지만 한카호라는 거대 호수 부근에는 거대한 태적 평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호남평야보다 훨씬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기후 특성상 밀농사가 아주 발달하기 용이합니다. 한반도의 평야지대에서는 쌀농사를 하고 북쪽의 우스리스크 평야지대에서 밀농사를 하게 되면 한국인의 식량 자급자 종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대 평야지대의 상당수가 한국의 농업법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이곳에 척박한 농토를 일군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선조들이었는데 그 역사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리스크 일대는 최근 모스크바 반정부 시위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두 개인 자치주 일대는 지난 2018년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 연해주 지방이
분리 독립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여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업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모스크바와 반대되는 세력이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절대 경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포로들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피신해온 난민들을 잘 사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부 지방이 아닌 극동연해주 지방으로 사실상의 강제 이주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랴부랴 푸틴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이 일대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극동경제 포럼 등을 주최하며 이웃 국가 특히 한국, 인도, 일본, 중국 등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원이지만 현지 주민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핵심 기계 산업은 서부 지방에 유치를 하고 극동 지방에는 겨우 수산물 가공소라 하기실 3D 업종의 유치밖에는 모스크바주만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러시아 중앙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인해서 서방기업 특히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의 투자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태 이후로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동연해주 지방 주민들은 한국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보다 발전한 서울에 더 싼 값에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부산 동해와 같이 극동연해주 지방과 연결된 거점 도시들에는 러시아인 특히 극동지방 주민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러시아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한국의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 투명한 행정제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장 경제를 보고 현지에 그러한 문화를 알리면서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성장력을 잃어가는 극동연해주 지방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이후로 2018년도부터는 거대한 집단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모스크바주만 당국의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이러시면 차라리 외국의 통치를 맡기는 게 좋다라는 시위 포스터가 등장할 뿐 아니라 태극기나 일장기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기까지 들고 나와 시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모스크바 주간 당국은 거대한 패닉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스리스크에 밀집한 우리 고려인들과 한국 측에서는 의연하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동현의 주지방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러시아 국적자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벨라루스의 독립언론사인 베스트뉴스지에서는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의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중 한국을 콕 집어서 과거 발해의 솔빈부가 있던 우스리스크 일대 그리고 녹던도에 대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있는 영토 갈등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향후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 정부 특히 남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옛 영토 반환 등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만약 영토 반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으로의 직접적 편입이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해외령 자치지구처럼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사태 이후로 부득이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도 최소한 극동연해주 지방주민들 그리고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북한처럼 고립되는 일만큼은 벌어지지 않도록 사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닌 19세기 후반 개척된 일본 최초의 식민지였습니다. 홋카이도는 북쪽에 위치하여 쌀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광활한 농경지와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엄청난 밀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낙농업을 통해 일본 열도의 식량 자급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역시 우스리스크 일대의 밀농사 농경지 확보를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스리스크의 호남평야보다 넓은 거대한 밀농사지대를 확보하여 완벽한 식량 안보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주셔서